한 회장님 입원한 병원 좀 알려주세요. 마광숙은 한동석이 교통사고가 나서 크게 다친 것 같다는 회사 직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정신없이 병원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었고 머리를 크게 다쳐 피가 철철 흐르는 한동석을 닮은 듯한 남자의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서 얼음장이 될 수밖에 없었죠. 어렵게 고백했던 한동석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고 오해가 풀어진 뒤에도 전 남편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자신만을 향해 해바라기처럼 돌진해오는 한동석에게 자신의 마음을 명확하게 밝히지도 못했는데 그가 이렇게 죽거나 혼수 상태에 빠지기라도 하면 마광숙은 도저히 제 정신으로 살 수 없을 듯 했어요. 하지만 그때 바로 뒤에서 누군가가 마광숙의 어깨를 툭 치며 말을 걸었으니 그 사람은 바로 한동석 회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석은 황당하다는 듯이 물었으니 도대체 마 대표는 여기서 무얼 하고 있냐는 것이었어요. 오늘은 한동석이 교통사고가 났다고 소문을 낸 사람이 바로 한동석의 친구 박형준 박사였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마 대표님, 왜 울고 계신 거예요? 마광숙은 뒤를 돌아봤을 때 한동석이 서 있는 걸 보고 마치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놀랄 수밖에 없었고 한동석도 황당하다는 듯이 마광숙을 쳐다봤죠. 그러나 저러나 마광숙은 주위 사람은 신경도 쓰지 않은 채 한동석을 와락 껴안아 버렸습니다. 평소 감정 표현이 서툴렀던 마광숙의 포옹에 한동석은 좋다는 감정을 느낄 새도 없이 혹시나 마광숙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가 그녀를 몸에서 떼어내고 물었어요. 하지만 폭포수처럼 눈물을 흘리는 마광숙은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채 주먹으로 한동석의 가슴을 내리치기 시작했죠. 그리고 서러운 듯이 펑펑 울며 말하길 대표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저는 대표님이 죽은 줄 알고 무서웠어요. 전 남편도 모자라 대표님까지 죽으면 저는 더 이상 살아나갈 힘이 없어요.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다 이렇게 되는지 그 죄책감에 저 더 이상 살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대표님은 교통사고 나도 안 되고 절대 아프셔도 안 된다고요. 왜 이렇게 저를 놀래키세요? 한동석은 마광숙이 한 말을 천천히 곱씹어 보았고 그 말 중에 특별한 단어가 있는 걸 알아챘습니다. 바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란 단어였어요. 한동석은 마광숙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하길 마 대표, 근데 분명히 나한테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한 거죠? 방금 전에 한 말 나 똑똑히 기억하고 있을게요. 그러니까 절대 그 말 물으면 안 됩니다. 오늘 마 대표가 나한테 사랑 고백한 날이에요. 마광숙은 사랑이란 단어에만 집착하며 짓궂게 구는 한동석을 보면서 펑펑 흐르던 눈물이 쏙 들어가 버렸고 토라진 얼굴로 팽하고 화장실로 들어가 버렸죠. 그때 멀리서 한동석을 보면서 오케이 사인을 보내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은 바로 한동석의 친구 박형준 박사였어요. 사실 박형준 박사는 얼마 전 세미나를 하러 LX 호텔을 들렀다가 한동석이 좋아하는 마광숙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박형준은 마광숙을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가며 보고는 그녀가 바로 자신의 절친 한동석에게 운명의 스파크를 일으킨 여자란 걸 알아냈죠. 그렇기에 진도를 얼마나 나갔냐고 물어보았지만 한동석은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어 보인다며 아직 진도를 나간 게 없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박형준은 늘 자신만만하고 당당하던 한동석이 이렇게 주눅이 들어 보인 건 처음이었기 때문에 순간 의아했었지만 사실 연애다운 연애를 해본 적이 없는 한동석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박형준은 호텔 로비에서 우연히 마광숙을 봤고 그녀와 좀 더 대화를 해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죠. 분명 연애 젬병인 한동석이 마광숙에게 자신의 마음조차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박형준이 따뜻한 표정으로 마광숙에게 말하길 마 대표님, 제 친구 좀 잘 좀 봐주세요.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학교 같이 다니고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는 동석이 저 녀석이 요즘 같이 구는 모습은 처음 봐요. 내 친구 동석이 맞나 싶다니까요. 재산에 인물에 뭐 하나 빠지는 거 없는 녀석이 자기는 모든 걸 다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의 마음을 얻지 못했으니 실제로 갖고 있는 건 하나도 없다면서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마치 사랑에 빠진 사춘기 소년처럼 말이에요. 애가 좀 저돌적이고 독선적이고 겉으로 볼 때는 그래 보이기도 하지만 그건 아내도 없이 두 아이 키우면서 회사 운영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실상은 마음이 참 여린 아이예요. 마광숙은 박형준 박사를 통해서 한동석에 대한 진심을 다시 한번 알게 됐고 이제는 한동석의 진심을 바로 받아주지 못한 게 못내 미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하늘나라로 간 남편의 사진을 꺼내보며 자신의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을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마광숙과의 대화를 모두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려던 박형준 박사는 호텔 로비에서 우연히 한동석을 마주쳤고 한동석은 박형준을 보며 미소 지으며 말하길 형준이 너 아직도 집에 안 갔네. 여지껏 우리 회사 남아서 뭐 한 거지? 할 일 없으면 나랑 술이나 한잔 할래? 박형준은 한동석에게 알았다고 말했고 그렇게 두 사람은 술집으로 향했죠.
그러던 중 갑자기 박형준은 한동석에게 마광숙 대표가 한동석에 대한 마음이 생각보다 작지 않은 것 같다면서 그 마음을 스스로 깨닫게 해보자고 제안했어요. 급작스러운 친구의 제안에 당황한 한동석이 도대체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서 되물어보았고, 박형준은 자신이 최근에 연구하는 주제인 사랑의 경험과 의미화에 대한 철학적 고찰론을 뜬금없이 설파하기 시작했어요. 그 논문은 사랑의 감정을 어떻게 경험하고 해석하는지, 사랑의 애매모호함과 지향성을 신체화된 감정 등을 통해 알아볼 수 있다는 내용이었죠. 바로 자기가 사랑하는지 몰랐던 사람이 크게 다치는 장면을 목격하면 급격하게 심장박동수가 올라가거나 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게 되면서 자신이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순간적으로 알아낼 수 있다는 논문이었어요. 박형준의 제안에 한동석은 고개를 흔들며 말하길,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건지, 마 대표 요즘 가뜩이나 힘든 일도 많은데 나까지 거기에 숟가락 얹고 싶은 생각 없어. 충격을 주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난 마 대표가 항상 행복하고 평안하길 바래. 그러자 박형준이 정색을 하며 말하길, 마 대표가 행복하고 평안하길 바란다면 지금의 혼란스러움을 없애주는 게 먼저지. 지금 마 대표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을지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 없어? 자기 감정을 자기가 확신하지 못한다는 건 인간에겐 매우 큰 고통이야. 한동석은 항상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던 똑똑한 친구 박형준이 말하는 것이었고, 무엇보다 자신을 가장 사랑해주는 친구였기에 그의 말을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전략이 무엇냐고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럴싸한 논문과는 다르게 박형준이 내놓은 전략은 아주 유치하였고, 한동석은 정색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에잇, 그게 뭐야, 진짜 유치하게. 너 진짜 아직 초등학교 수준에 머무른 것 같다. 교통사고 난 것처럼 거짓 소문을 퍼뜨려서 마 대표 걱정시키는 짓 난 못해. 이놈 무슨 대학에서 교수한다더니 전략 같지도 않은 전략을 가지고 왔어? 너 이럴 거면 빨리 집에 가서 발 닦고 잠이나 자. 박형준은 한동석이 정색을 하는 것을 보았지만 자신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고 확신했어요. 초등학교 때도 한동석이 힘들어할 때마다 박형준이 구원투수로 나와서 도와주었었고, 그때마다 한동석은 고마워하고는 했었죠. 박형준은 15년 만에 찾은 사랑을 친구가 놓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치밀하게 계획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형준은 다음 날 한동석에게 기사 없이 응급실로 오라고 했고, 한동석의 기사에게는 직접 전화를 걸어 한동석이 자신과 차를 타고 오다가 교통사고가 났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박형준의 전화를 받은 운전기사는 너무 놀라서 정신없이 병원으로 향했고, 자칫 한동석에게 큰일이라도 생겼을까봐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모습이었어요. 오너의 신변에 이상이 생겼다는 소문은 금방 회사 내에 퍼질 수밖에 없었고, 매일 LX 호텔을 드나드는 마광숙은 그 소식을 듣고 크게 놀라고 말았죠. 마광숙은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시간도 없이 계단을 타고 내려가 곧장 병원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한동석과 덩치도 비슷하고 평소 입던 양복까지 똑같이 입은 남자가 머리에 피를 철철 흘리면서 응급처치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마광숙은 후회의 눈물을 흘렸고, 그 모습을 벽 뒤에서 지켜보고 있던 한동석은 미안한 마음과 감동한 마음이 교차되기 시작했어요. 마 대표가 나 때문에 눈물을 흘리네. 마 대표 미안해요. 울지 말아요. 그러자 바로 그때 박형준이 한동석의 등을 툭 치며 마광숙에게 가보라고 말했어요. 한동석은 마광숙의 등 뒤에 섰죠. 그리고 그녀의 어깨를 툭 쳤고, 눈물범벅이 된 마광숙이 뒤를 돌아 다친 곳 하나 없이 멀쩡하게 서 있는 한동석을 보았습니다. 한동석은 혹시나 자신이 일부러 그랬단 것을 마광숙에게 들켜 어퍼컷을 맞거나 뺨이라도 한 대 맞을까 긴장했지만, 마광숙은 이게 장난이든 진짜든 상관없이 그저 한동석이 살아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너무나 감사하고 기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광숙은 한동석을 꼭 껴안고 그저 살아있어 주어 고맙다고만 말했습니다. 벽 뒤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박형준은 한동석에게 눈빛으로 말했어요. 거봐, 친구. 내 말이 맞지? 애매모호한 사랑의 감정을 확인하는데 이만한 방법이 없다는 거 말이야. 그러자 한동석이 눈빛으로 웃으며 말했죠. 그래, 전교 1등 내 똥 칼라파워다. 어쨌거나 고맙다, 친구야. 그렇게 한동석은 자신을 꽉 껴안은 채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마광숙의 등을 살포시 껴안으며 다독여 주었습니다. 이번 독수리 오영재를 부탁해 해서 가장 눈길을 끄는 로맨스는 역시 한동석과 마광숙의 달콤 쌉싸름한 중년 로맨스인데요. 어쩌면 그들의 사랑은 특별한 멜로가 아니라 오히려 공감 가득한 현실 연애에 가까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동석은 차갑고 무뚝뚝해 보이지만 사실은 누구보다 깊고 섬세한 마음을 가진 인물이죠. 그런 동석이 사랑 앞에서는 마치 사춘기 소년처럼 우왕좌왕하는 모습은 보는 이로 하여금 입가에 미소를 짓게 하는데요.
특히 마광숙을 향한 감정을 드러낼 때마다 한동석이 보이는 어설픈 감정 표현과 투박한 배려는 세련되지 않았기에 더더욱 귀엽고 사랑스럽죠. 반면 마광숙은 화통하고 당당한 성격 뒤에 가슴 따뜻한 감성을 감추고 있는 캐릭터예요. 그녀가 동석의 서툰 고백이나 표현을 받아들일 때 보여주는 넉넉한 미소와 사려 깊은 배려는 이 사랑을 더 깊고 의미 있게 만드는데요. 이 두 사람은 사랑의 징검다리를 건너듯 천천히 서로의 마음을 확인해 가고 있죠. 인생의 중반을 넘어서 만난 이들이기에 급하게 불타오르는 열정보다는 삶의 지혜와 현실적인 고민이 담긴 대화가 중심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사랑은 더욱 진중하고 때론 가슴 아리게 공감됩니다. 특히 최근 회차에서 한동석이 마광숙을 위해 독수리 술도가를 지켜내기 위한 결단을 내리는 장면은 로맨스를 넘어서 인간적인 깊이를 더해줬어요. 자신의 마음을 조용히 드러내면서도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성숙한 배려는 많은 시청자들과 구독자님들께 깊은 인상을 남겼을 것 같은데요. 두 사람의 사랑은 아직 진행형이에요. 앞으로 이들이 어떤 갈등과 고민을 통해 더 깊어질지, 어떤 방식으로 더 다가갈지 궁금증을 유발하네요. 혹시나 중간에 갈등이 생긴다 해도 두 사람이라면 충분히 성숙하고 따뜻한 방식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한동석과 마광숙의 사랑 이야기는 드라마가 주는 유쾌한 재미뿐만 아니라 중년의 사랑이 갖는 따뜻하고도 현실적인 매력을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들의 마음을 이어줄 특별한 오작교가 어떻게 등장할지 기대되네요. 이 커플 응원하신다면 댓글로 응원의 말 남겨주실 거죠?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